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한때 외채 어려움을 겪었던 멕시코 경제가 아주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둔화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두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위기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있죠. 이렇게 위기설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멕시코 경제는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동향부터 먼저 점검해보죠. 제가 한때 그 멕시코 중앙은행에 개건 연구를 있었을 때는 있었는데요. 네. 멕시코 경제하면 사실 외채의 그 전형적인 국가다 하는 것은 시청자분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 보면 마약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아마 사회병리 현상의 대표 국가다 이렇게 많이들 알려졌고 그렇게 외신에서 많이 전했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경제 잘 나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금리위기 겪은 것이 이제 4년 전이었는데요. 사실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게 2009년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경기가 그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거든요. 네.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멕시코 경제는 경기 회복세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멕시코의 그 공식적인 성장률은 멕시코는 이제 중진국이기 때문에 중국처럼 그 성장이 딱 그 분기가 끝나면 바로 발표되지는 않습니다. 네. 멕시코의 그 통계 당국에서 보면 그래도 통계 당국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미국식으로 이렇게 해서 통계 과학화 작업을 많이 하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요. 그래서 경제 통계치는 비교적 신속하게, 아주 신중하게 정확하게 발표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부분 국가들이 3분기 성장이 나왔습니다는 멕시코는 그 최종적으로 2분기 성장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대부분 다 5% 이상 이렇게 성장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분기 단위 성장률이. 그래서 올해에 멕시코 정부가 세웠던 4% 달성은 무난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중남미의 많은 국가 중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국가는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하는 국가는 아마 세계 국가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경제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한때 외채 위기를 겪었던 멕시코 경제, 이렇게 최근에 승승장구하는 특별한 배경이라도 있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멕시코 경제는 약 80%, 제조업 수출의 약 8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제가 멕시코 경제 회복세는 미국 경제 회복세와 궤도를 같이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상 대미 수출 의존도가 80%에 달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어쨌거나 미국 경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렵다 뭐 재정 절벽 어렵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합니다는 그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반영돼서 멕시코 경제가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는 하나의 그 큰 단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는 나프타가 지금 발의한 지 약 18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런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것은 그 단기의 협정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나라 경제에 도움된다. 그래서 나프타가 이렇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역시 멕시코 경제가 좋아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상당히 좋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남미 국가에서는 대부분 다 종속이론, 1970년대 중반에 종속이론 이런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경제의 정부의 간섭도가 상당히 높습니다는 멕시코는 사실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그 주요가 돼서 멕시코 경제가 최근에 중남미 국가에서도 유일하게 올해 목표치 달성할 만큼 좋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경제의 시사점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된 이후로 그 효과가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로서는 좀 관심 있는 부분이죠. 네, 오늘 그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네. 박태호 통상교섭 본부장께서 앞으로 한국도 한중일 이렇게 쌍무간 FTA가 아니라 다자간 FTA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큰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그동안 그 다자간 교역 협상,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가트라든가 WTO 체제에서 이렇게 주관했던 이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 체제가 라운드가 최근에 국익 중심의 금융에 따른 국익 중심의 또 우경화 경향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트 산하에 추진했던 국경 간의 무역 장벽을 해소하는 것은 WTO 체제로 일단 일단락됐습니다는 WTO 체제가 추진했던 소위 그린 라운드, 이렇게 경제 정책 라운드, 테크놀로지 라운드, 기술 라운드, 노동 라운드 같은
기술 표준이라든가 관행을 조절하는 이런 뉴런들은 정체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결국 대외 무역을 확대화시키는 것은 쌍무간 FTA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외 무역 정책, 통상 정책의 아주 주력 수단이라는 것은 잘 아시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 대표적인 모델이 아마 1992년에 조인돼서 1994년 WTO 체제가 출범하기 바로 직전에 발의됐던 나프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나프타라는 것은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회원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 국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우위의 단계고, 멕시코는 사실 그때 당시에 중진국도 못 들어왔던 외채 위기를 바로 벗어났던 국가거든요. 이 세 국가가 이렇게 맺었을 때는 멕시코 국민 입장에선 당연히 저항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이렇게 이행으로 인해서 지금 멕시코 경제가 나프타 효과로 인해서 사실상 경제 회복에 중남미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기 회복의 모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FTA 협상하면 고질적으로 무슨 개방과 관련해서 서울시청 앞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나프타가 출범할 때 멕시코 국민들이 보였던 자세거든요. 그러나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나프타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서 지금 멕시코 경제가 이렇게 한 단계 뛰어오르는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계속해서 회복세를 나타내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시장 친화적, 국민 지향적인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도 일단 많은 의의가 있죠. 이런 부분은. 네, 오늘 그 한국경제TV를 대통령 선거를 가서는 두 후보께서는 보시지 않겠습니다는 관련된 참모들은 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 대선을 위해서 가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사실 멕시코 경제가 최근에 어려운 가운데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대선에 그 공약을 내걸는 정책 참모들이 어떤 쪽으로 방향성을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던져주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멕시코 경제가 이렇게 회복되는 데는 이 위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경제를 지향한다. 그리고 작은 정부, 스몰 가먼트를 지향한다 하는 것이 멕시코 경제의 가장 주안점 경제가 회복되는 모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의 주안점이 대선 후보들이 당선을 위한 이게 공약이냐 아니면 정말로 국민을 위한 공약이냐 정책이냐 했을 때 멕시코 경제가 회복되는 데는 역시 정책 당국과 집정자와 국민 간에 이게 대립됐을 때는 국민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지금 멕시코 경제가 살아나는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금리 정책에서도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일단 내리면 오랫동안 금리 인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이렇게 정책의 일관성, 정책 변경을 자제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변경이 상당히 잦죠. 뭐 이번에 보십시기 바랍니다. 공약 후보에서 뚝 내놨다가 국민들이 싫어한다면 3일 만에 처리하는. 그러면 그 공약이라는 것은 참모 입을 통해서 머리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텐데 내놓고 국민들이 싫어한다 해서 3일 만에 걷어들이는 이런 정책을 나오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금 경제민주화에서 사실상 그 분배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런 쪽의 모습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분배와 성장, 특히 외채 위기를 겪은 멕시코 입장에서는 분배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러나 분배보다는 성장을 요구했던 것이 오늘날 멕시코 경제가 외채 위기라는 또 중남미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경기 회복의 모터가 되는 큰 힘을 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다른 중남미 국가들의 상황도 궁금합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11년 만에 부도설이 나오기도 있는데요. 위기설은 확산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습니까? 예, 오늘 그 시청자분께서 한국경제TV에서 왜 느닷없이 멕시코 경제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는 멕시코 경제가 돋보이는 것은 중남미 다른 국가들은 지금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는 아르헨티나는 11년 만에 국가 부도설에 휩싸이는 상황이고 부전자원이 많았던 콜롬비아라든가 이런 그 국가들도 지금은 중남미의 전염 위기설 뭐 이런 쪽에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룰라 대통령이 전 대통령을 다시 한번 집권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각도에서 룰라 열풍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남미 국가들의 전반적인 모습인데요. 그 중에 멕시코가 이렇게 돋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시사점을 던져주고
지금 여러 가지 위기설 가운데 이렇게 잘 나가는 국가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하나의 재테크 혼동기에서도 어느 쪽을 투자할 것인가 하는 이런 쪽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멕시코 경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네. 같은 중남미 국가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명암이 엇갈리는 것, 21세기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요건을 갖춘 국가가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위기 속에 잘 나가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잘 나가는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한번 찾아보면 한국도 새로운 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의 그 경제 모습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또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결론을 낼 것인가 하고 선거 공약을 내놓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때문에 한 몇 가지 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거시경제 기조에서 분배냐 성장일 땐 대부분 다 지금 위기 속에 성장하는 국가들은 성장을 우선하는 국가들 이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중심국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위기 때일수록 규제냐 시장이냐 했을 땐 역시 규제보다는 시장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부와 시장과의 관계에서 보면 빅 가먼트냐 스몰 가먼트냐 했을 땐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국가들이 경제 회복세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단순히 인구가 많은 국가가 아니라 젊은 층의 인구가 많은 국가일수록 세계 경제 중심축이 떠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어느 쪽에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이 사실상 최근의 세계 경제 회복세에서 눈에 띄게 회복세가 두드러진 국가의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보면 한국 경제 지금 성장의 덫이라든가 중지국 함정이라든가 이런 우려가 나왔을 때 정책 당국의 방향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그런 것 같아서는 이런 점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멕시코 경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멕시코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다고요? 네. 지금 멕시코 경제가 좋아지는 문제가 일시적인 성장 동인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성장 동인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 병리 현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는 그러나 대부분 예측 기관들은 향후에 오랫동안 4% 이상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멕시코 경제에서 4% 얘기하면 멕시코 경제에서는 잠재 성장률을 보통 4%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의 성장이 될 때는 우리가 경기가 좋다 이렇게 평가가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4% 이상 성장이 되기 때문에 고요. 정책적으로 보더라도 외국인을 상당히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멕시코 같은 경우는 한국과 같은 기업들 개발 경험 전수 때문에 사실 한국과 같은 기업들을 상당히 이렇게 우대하는 정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에 중국에 진출했던 기업들이 오고 때문에 지금 채사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 같아서는 좀 중진국 수준의 이게 요하는 제조업 같은 경우는 멕시코로 많이 이전되고 저급 기술 같은 경우는 캄보디아, 미얀마에서 글로벌 화전인식 이쪽에 타먹고 이쪽에 타먹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진출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는 국내 기업들도 지금 멕시코로 많이 진출한 사항이고요. 최근에 중진국 채권 시청자들도 많이 투자하실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채권이 지금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는. 그러나 미국의 국채와 한국의 국채는 과잉적으로 지금 가격이 높은 상태고요. 이 중진국 채권 중에서 브라질이라든가 멕시코 국채, 특히 브라질에서 멕시코 국채가 상당히 인기를 끄는 것은 재테크 측면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어디 마땅하게 투자할 것이 없다 하시는 것이 시청자분인데요. 이런 각도에서는 멕시코 국채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좋은 대안 투자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국가 특히 유럽 경제가 좋지 않은 가운데 멕시코 경제의 회복력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와 함께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